자, 제목 보고 혹시 놀라서 들어오셨다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2년 거주만 하고 만약에 팔았다. 정말 꽤 큰 금액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하시죠.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 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내년에 새롭게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잘 들어오셔야 되고요. 올해 혹시라도 그 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제네시스님, 장특공을 80%를 받으려면 무조건 거주해야 되나요? 자, 이런 질문 저한테 요즘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 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뭐라고 답을 드리냐면 죄송하지만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용이 워낙 어렵고 자주 바뀌잖아요. 우리가 뭐 전부 다 읽은 세금에 대해서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저도 어려운데요, 가끔.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하나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 좀 이름이 기니까 제가 이제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할게요. 장특공. 자,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뭐예요? 자, 이름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장기 보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특별하게 공제, 빼준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제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빼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즉 줄여서 장특공인데 얘는 어디에 적용되느냐? 자, 여기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가 바로 양도소득세 구하는 식인데, 자,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고요.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빼면은 양도차익이라는 놈이 나와요. 이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을 빼주는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특공 10%, 뭐 60% 이런 거 있죠. 이 10%, 60%가 바로 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차익하고 장특공은 한 세트로 가는 게 좋아요. 자,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을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고, 이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주면 드디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은 우리가 내야 되는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지방세도 붙지만 뭐 대략적인 큰 흐름을 이렇게 보신 상태에서 장특공을 다시 보시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장특공이 많아서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금액이 커지면 소득금액이 내려가고 과표가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든다. 이해되죠? 장특공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두 가지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택. 그러니까 이제 비과세가 아닌 거예요. 비과세가 아닌 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비과세인데 그냥 비과세가 아니라 고가주택 비과세. 즉 실거래가가 9억이 넘는 거. 고가주택 비과세가 있어요. 당연히 그냥 비과세는 세금 안 내니까 장특공이 적용될 이유도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사실은 뭐 표 1, 표 2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자,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장특공이 매년 2%씩 붙어요. 매년 2%씩. 그래서 최소 보유 기간 3년이 되면 6%가 붙고요. 이게 4년이 되면 8%. 그래서 맥스 30%까지 간다. 즉 15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원래는 이게 10년만 됐어도 30%, 즉 1년에 3%씩이었는데 이게 2019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바뀐 걸로 이미 세법이 그 전에 개정이 됐고요. 자, 고가주택 장특공 같은 경우에는 매년 8%씩이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3년이면 24%, 그 다음에 32, 40, 그리고 맥스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80%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좀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장특공하고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장특공에 적용되는 그 기준이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장특공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좀 곱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일반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 최대 30% 장특공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고가주택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최대 80%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에는 이 양도차익이 나오면 그걸 바로 곱해주는 게 아니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 하는 작업이 들어간다. 이 작업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좀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으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9억이 넘었으니까 고가주택이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비과세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9억까지는 비과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금을 안 내요.
자, 그리고 9억 초과되는 부분,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1억이죠, 1억. 이 1억에 대해서 최대 80% 장특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A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B가 있어요. 이 A가 가지고 있는 집은 5억, B가 가지고 있는 집은 10억. 둘 다 1주택 비과세예요. 원래는 둘 다 비과세를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 B 가지고 있는 10억 집 있죠. 얘는 9억 원이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그리고 뭔가 형평성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과세당국에서는 어떻게 했다? 야, 비과세인데 일단 비과세니까 9억까지는 비과세 해줄게. 그런데 9억이 넘는 초과분, 즉 여기에서는 1억이죠. 10억이니까. 이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내가 장특공을 최대 80%까지는 해줄게. 그러니까 이 1억에 대해서 내가 80%를 빼준다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내긴 내는데 조금 내요. 그러니까 B도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어떻게 바뀐다? 올해부터는 2년을 거주해야 이 최대 80% 장특공을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실제 계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가주택 장특공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양도세 계산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일반 주택을 봅시다. 자,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요. 자, 양도가가 5억인데 취득가가 3억.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집을 3억에 샀는데 5억으로 올랐다는 거죠. 일단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하지만 우리는 세금을 내야 돼. 자, 그래서 5억에서 3억을 빼고요. 이때 들어갔던 필요경비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양도차익이 1억 9천이 됐다고 해요. 이때 장특공은 10년인 경우에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 2%가 붙어서 20%가 되는 거죠. 원래 30이었는데 20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럼 이 20이 뭐에 대한 20이라고요? 요 양도차익이 20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억 9천에 25%를 곱하면 3,800. 그래서 1억 9천에서 3,800을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 1억 5,200이 나와요. 여기에 기본공제 250을 빼고 정해진 세율 35%와 1,490 누진공제를 빼주면 3743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지방세 10%가 가산이 되면 대략 4,100만 원 정도가 내야 되는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집이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면서 일반 과세가 아니라 비과세라고 가정을 합시다.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직방TV 절세여신 1화에 나왔던 그 계산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셔도 되는데 지금 나오는 영상 보시면 정리를 제가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대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내용이었죠. 만약에 내가 고가주택이고 양도차익 10억이고요. 10년 보유. 그리고 내가 비과세다. 그런데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2년 미만 거주했다. 즉 2년 거주를 못 채웠다는 거예요. 자, 이걸 2019년 작년도에 팔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20억에서 10억을 빼고요. 이때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할게요. 자, 양도차익이 10억인데 이 10억에 대해서 전체가 다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얘는 비과세니까.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다 과세하는 게 아니고 9억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전체 매가가 20억. 그리고 9억 넘는 초과분이 20억에서 9억 뺀 11이기 때문에 20분의 11을 여기 10억에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10억이 아니라 5억 5천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게 9억 초과에 대한 비과세예요. 비과세. 비과세이기 때문에 10억 전체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5억 5천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다? 장특공을 80%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억 5천에 80%인 4억 4천을 빼주니까 소득금액이 1억 1천이 나오고 이거는 뒤에 계산식대로 쭉 가면은 세금이 대략 한 2,500이 나와요. 이 정도는 납득할 수 있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상을 직방TV 절세여신 1화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2년 거주를 하지 않고 올해 즉 2020년에 팔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비과세니까 5억 5천만 과세가 되는 거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장특공이 몇 프로로 줄어든다? 80이 아니라 22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왜? 2020년 기준으로는 보유기간이 11년이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계산을 해보면 장특공이 1억 2천으로 내려가 버리고요. 그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1억 1천에서 4억 3천으로 껑충 뛰어버리죠. 자, 그래서 세금 계산해보면은 1억 6천이 나와서 대략 한 6.4배 정도가 올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하지 마시라고 해서 2년 거주를 못 채우면 2019년까지 파시고 2년 거주를 했다면은 이후에 파시거나 아니면 2년 거주를 약간 부족하겠다면 앞으로 2년 거주를 하고 파시라는 거였어요. 중간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비과세가 아니라면 그냥 1년에 2%씩 장특공이 적용이 돼요. 물론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비과세이면서 동시에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다. 이때만 장특공의 80%가 되는데 전체에서 되는 게 아니라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80%의 장특공의 경우 올해부터는, 즉 2020년부터는 보유기간 중 2년 거주를 했어야 됐어요. 지역 취득일 불문하고. 자, 그런데 이게 또 바뀐다는 거예요. 또 바뀐다고. 21년부터 또 바뀌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21년부터 바뀌는 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자, 제가 보도자료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자, 1세대 1주택자, 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고가주택인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는 유지하겠다. 자, 여기에 이제 80%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를 했대요. 자, 그러니까 연 8%의 공제율을 그냥 보유만 하면 해주는 게 아니라 보유만 하면 4%, 거주를 또 하면은 여기에 4%를 추가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8%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거주, 보유. 그래서 여기도 4%, 여기도 4%.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내가 만약에 보유를 10년을 했어. 그리고 이 중에서 2년 이상 거주만 했다면은 2020년이라면은 80%를 다 받을 수 있었죠. 자, 그런데 내가 보유만 10년을 하고 거주를 내가 만약에 3년만 했어요. 그러면 보유 40%, 거주 12%, 두 개 붙으면 얼마나 되죠? 52밖에 안 돼요. 52밖에. 이제 이 그림의 이제 완성체가 나옵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자, 9억이 넘는 고가주택 비과세라면은 9억까지는 비과세다. 그리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특공이 들어간다. 근데 얘를 최대 80%까지를 해주는 게 2019년까지 버전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2020년이 되면 2년 거주를 해야 80% 하는 걸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2021년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거주기간을 10년까지 채워야 40% 맥스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보유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중에서 최소한의 거주기간만 채우셨다면은 80%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이런 상태에서 내년 초에 팔거나 아니면 올해 말에 계약서를 쓰고 내년으로 잔금이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분 계시죠? 분명히 계세요. 고가주택 비과세야. 그리고 나는 양도차익이 꽤 커. 근데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2년 거주 딱 채웠어. 이 상태에서 2년만 딱 채우고 내년에 팔면 어떻게 된다? 세부담이 엄청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안에 파시거나 아니면 올해 넘어서 판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까지 따지셔야 돼요. 두 개를 다 따지셔야 된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죠? 제목이 거짓말한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년만 채웠다가 팔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요. 세법이 요즘에 너무 많이 바뀌어요.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바뀐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려면 저희 절세여신과 함께 하시고 2020년에도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은 최신 정보를 빨리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가 저를 아주 춤추게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직방TV 절세여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네시스였습니다.